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지요?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나중에 아프면 누가 날 돌봐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사실 이런 마음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마음이지요. 그동안 당신은 내 한 끼를 거르더라도 자식 밥상만큼은 푸짐하게 차렸고 내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보다 자식 학원비 한 번 더 보태주는 게 더 기뻤던 분 아니십니까? 정말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애쓰셨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셔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노후가 정말 편안한가? 하고요. 혹시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진 않으신가요? 자식이 엄마 나 좀 힘들어 한마디만 해도 내 형편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쥐어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부모님의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웃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신 때문에 노후를 망치는 걸 보는 게 자식들에겐 가장 큰 마음의 짐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자책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도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그 허락과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자식에게 떳떳하면서도 내 노후는 편안한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어요. 당신 자신에게도 사랑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다 알긴 아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지요. 평생을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나를 위해 살라니 막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나 복잡한 계산법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마음부터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너무 미안해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무리해서 돈을 쓰거나 참고만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편안하고 나 자신에게도 떳떳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스스로에게 조용히 허락을 내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당장 버려야 할 돈 습관들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7순이 넘으신 김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알뜰하게 사시면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다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막내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본인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2천만 원을 선뜻 내어주셨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연금 조금 나오니까 먹고 살 수 있어 하시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달 뒤 김 여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던 거예요. 그때 아들이 한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엄마,
왜 그때 다 주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김 여사님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십니다. 자식을 위해 내어준 돈인데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고 원망까지 듣게 된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바로 체면을 위한 지출입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경조사 갈 때마다 남들 눈 의식해서 부조금 많이 내고 명절 때 자식들 손에 용돈 쥐어주려고 몇 달 전부터 아껴 모으시고 친구들 만날 때도 내가 내게 하시면서 지갑을 먼저 여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으로 체면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병원비, 내 약가, 내 여가비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남들 앞에서 폼 잡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걸 망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걸 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이 돈을 남보기 위해 쓰는 건가? 내 건강을 위해 쓰는 건가? 만약 체면 때문이라면 과감히 줄이셔도 됩니다. 그게 자식에게 짐 안 되는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자식들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겠어?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기대하고 의존하고 매달리는 그 마음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돈이 아니라 부모의 당당함을 존경합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한꺼번에 다 주려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지금 필요하면 가져가.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후의 돈은 목돈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매달 조금씩 나올 때 힘이 생깁니다. 목돈을 자식에게 미리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다시 자식 손 벌리면 자식도 부담스럽고 나도 초라해집니다. 차라리 그 돈을 내가 쥐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조금씩 내 의지로 쓰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식도 그게 더 편하네요. 우리 엄마는 스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돈을 쥐고 있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배려이자 사랑이에요. 해시태그 7단계 자존감 회복과 위로.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사셨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배우셨으니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애쓰셨어요. 이제는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다 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자식에게 훨씬 더 큰 선물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웃고 있으면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당신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자식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기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해시태그 8단계 최종 요약 및 행동 유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체면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세요. 두 번째, 목돈은 내가 쥐고 조금씩 쓰세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자식에게 당당하고 내 노후도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